네, 일반 전표 입력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9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총 배점은 24점 배점입니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적요 등록하는 거는 연습을 해봤지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실제로 분계를 할 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즉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시오라고 해가지고 뭐 코드 번호랑 거래처 이름 뭐 이런 것들 주어지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등록하는 그러한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보시면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정 과목 입력할 때 뭐 새롭게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F2를 눌러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분계를 해왔죠. 그래서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회차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1상사고요. 회사 코드는 2002번이에요. 자,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단기 3기 회계기간은 2016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은 해당하는 회사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인 화면에서 전산회계 1급을 선택해 주시고 회사 코드에서 제1상사 2002번 자, 요거를 선택해서 일단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을 보고 있으니까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특정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변경을 눌러서 특정한 기간으로 하는 게 조금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이고요. 가락 유통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하고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송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날짜 있잖아요.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의외로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날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감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실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분계부터 해야겠죠. 자, 이거는 상품을 매입하는 분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상품을 340만 원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340만 원 이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전달이죠. 7월 30일에 계약금을 냈었대요. 그래서 30만 원을 냈어서 그거를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월 30일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 요거를 뭘로 처리를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을 거예요. 차변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인도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했던 그 자산이 대변으로 30만 원 감소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니까 자, 나머지 340만 원 빼기 30만 원 한 310만 원은 대변에 보통예금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계부터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볼게요. 자, 날짜가 8월 11일. 자, 그리고 차변에 F1을 해서 상품이죠. 상품. 그리고 자, 상품은 우리가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되고 적요는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34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을 할 텐데 대변에 먼저 우리가 계약금 냈던 선급금부터 사라지고요. 자, 이때 선급금. 자, 요거는 우리가 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권리가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급금도 채권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도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거래처가 가락유통이었죠. 그래서 가락유통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래처를 걸 때 떠오르는 그런 계정 과목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외상매출금 또는 지급어음 또는 받으러움, 외상매입금, 뭐 대여금, 차입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선급금이나 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끔 이 거래처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급금도 여러분들 우리 채권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미리 상품을 받기도 전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한 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대금 결제할 때 덜 내도 되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회사의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거래처를 잊지 말아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요는 생략, 그리고 자, 금액은 대변에 340만 원, 즉 차변과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30만 원으로 수정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또 하나 이제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 보통 예금은 나머지 310만 원 이렇게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7일 날 광동물산에 매출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0만 원에서 매출 할인 3%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자, 송금 받았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 받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전액 500만 원 다 회수를 받은 게 아니고 매출 할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3%만큼 차감한 금액만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자, 요거 이제 분개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하면 우리가 일단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이제 대변에 없어지는 그러한 분개가 오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 자, 요게 오고 이 500만 원에서 자, 곱하기 3%. 자, 요만큼 우리가 뭘 해줬어요? 매출 할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요 매출 할인은 차변에 오는 거고 그 나머지 차감한 금액은 이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잔액이 오겠죠. 자,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3% 하면은 금액이 15만 원이죠. 그래서 15만 원만큼 매출 할인. 그리고 나머지 485만 원 보통 예금 차변에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해볼게요. 8월 17일이고요. 자, 쉬운 것부터 대변에 FE를 해서 외상 매출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우리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광동물산.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금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자, 500만 원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을 할 차례인데, 차변에 500만 원의 3%인 15만 원을 우리가 매출 할인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일단 매출 할인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코드 번호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뭐에 대한 매출이다? 상품에 대한 매출이다. 우리 전산일기 2급은 무조건 상품 매출 회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요거 403번 코드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코드 번호를 별도로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고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요거 코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3번 매출 할인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자, 금액 15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 485만 원 차변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 할인, 그리고 우리가 뭐 매출에 대해서 반품을 해줬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가끔 이렇게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매입하는 거래, 1번 같이 우리가 매입하는 거래, 그리고 2번 같이 우리가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기본적인 분계들은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상거래니까 매출 관련 그리고 매입 관련한 그러한 것들 분계는 틀리지 말고 가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9일 날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26만 2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이를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개인 회사, 즉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은 우리가 회사가 곧 사장님인데 우리가 개인 회사에서 자본금 관련 회계 처리는 자본금 그리고 인출금 이 두 가지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을 회사에서 그 회사 돈으로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인출금이고, 자, 이러한 인출금은 임시적인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즉 회계 기간 말에 가서 인출금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그런 분계까지 우리가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인출금에 대한 우리 내용이고요. 자, 지금 요 8월 19일 분계 같은 경우, 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대표자의 이러한 관리비, 자기 본인의 개인적인 자택이죠. 관리비를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송금을 한 거잖아요. 회사 돈으로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은 대변에 자, 요 금액만큼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26만 2천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상대편 개정 과목은 뭐다? 인출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분계를 한 거를 바탕으로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8월 19일 날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6만 2천 원이 나갔는데, 자, 요거는 차변에 뭐다? 개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인출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당사 영업용 건물에 대한 난방장치 설치비, 자, 괄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500만 원과 창문 수리비, 그리고 괄호에 수익적 지출로 되어 있죠. 43만 원을 전액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에 대한 그러한 이슈는 뭐였냐면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들, 즉 우리 취득 부대 비용 그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는 취득 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때 그러한 지출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요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회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적 지출, 그리고 두 번째가 수익적 지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은 해당하는 자산이 뭔가 용도가 크게 변하거나 또는 가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중앙 난방 장치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뭐 층수를 높였다든지 즉 증설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나요? 해당하는 자산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이면 건물 또는 차량이면 뭐 차량 운반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자산 자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봤던 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었고, 자,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은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 그냥 현상 유지에 불과한 거, 그냥 원상 회복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창문이 깨져서 수리를 했다든지 또는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수익적 지출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비용 중에서도 우리가 수선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한 취득 후에 추가적인 지출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뭐 난방장치 설치비 해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창문 수리비, 그리고 수익적 지출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로 표시를 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괄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계부터 해보면, 자, 날짜 8월 20일이고,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의 전표를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 차변에 이제 두 가지가 오고 대변에 한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전표를 처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자본적 지출 있죠? 요거는 요 500만 원, 요거는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자, 해당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건물에 대한 그러한 지출이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이 오고, 자, 금액이 500만 원이 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변에 창문 수리비 요거 수익적 지출 43만 원은 해당하는 비용이죠. 수선비로 43만 원 차변에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500만 원 더하기 443만 원. 자, 그래서 더해서 543만 원은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8월 20일이고요. 자, 차변에 일단 우리 500만 원 자산은 우리가 영업용 건물이었죠. 그래서 건물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러한 자산이나 뭐 차량 운반구나 뭐 토지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이렇게 기초코드 등록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8월 20일 날 마찬가지로 차변에 우리가 이제 수익적 지출은 해당하는 비용, 즉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수선비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장이나 뭐 그런 것들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영업용 건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00번대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요 820번 수선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43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우리가 이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43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 1억 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 수수료 38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105만 원을 포함하여 자, 1억 143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은행에 빌린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요거를 상환을 했대요. 갚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요 1억 원만 주고 그냥 이렇게 갚았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약정일보다 일찍 더 상환을 했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했대요. 자, 이게 참 웃기죠.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우리가 2년 뒤에 갚을게요 하고 빌렸어요. 이건 단기 차입금이니까 1년 뒤에 갚을게요 라고 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가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1년 뒤가 되기도 전에 조금 더 일찍 갚을게요 라고 해서 일찍 갚은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 일찍 갚았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자를 덜 받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수수료를 내라 라고 해서 받는 것이 바로 조기 상환 수수료예요. 그래서 참 내가 내 돈 일찍 갚겠다는데도 공짜로 일찍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를 따로 내고 우리가 돈을 갚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이 있겠죠. 이자 비용 105만 원까지 우리가 내서 총 자, 요 금액을 우리가 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분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단기 차입금 요 1억 원을 어쨌든 상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1억 원이 일단 오게 되고요. 자, 이러한 단기 차입금은 우리의 채권 채무 중에 뭐예요? 채무죠. 우리 빚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뭘로 걸어야 될까요? 해당하는 은행으로 걸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에 대한 거래처까지 걸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기 상환 수수료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냐면,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즉 우리 수수료 비용 중에서도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수수료 비용 38만 원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자, 요거는 말 그대로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105만 원이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억 원 그리고 38만 원 그리고 105만 원 요거를 총 더한 자, 1억 143만 원이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오겠죠. 그래서 자, 분개는 했고요. 자, 입력을 해보면 자, 날짜가 8월 30일 그리고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 국민은행. 자,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자,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으로 일단 우리가 빌린 돈은 갚았는데, 자, 또 우리가 상환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인데, 우리가 판관비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831번 수수료 비용. 자, 요 코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38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자, 우리가 이자를 낸 거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자, 금액 105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자, 요거를 우리가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금액은 다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이고요.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직원은 직원인데, 자, 누구의 직원인가요? 우리 직원이 아니고 매출거래처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함정이죠. 그냥 직원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직원에 대해서 축의금 냈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라는 개념 과목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 요게 함정이죠. 매출 거래처에 대한 직원이다. 즉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해서 월급 외에 우리가 축의금이나 또는 뭐 회식비나 경조사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지출했을 때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 직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 직원이다. 즉 우리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 개념 과목이 뭘로 되나요? 접대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라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10일. 차변에 접대비가 오는데, 자, 우리 접대비가 제조원가가 있고 또 여러 가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 거래처? 매출 거래처래요. 그래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요 800번대 접대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13번 접대비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2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 20만 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7일 날 거래처인 주식회사 MSM으로부터 수취한 받으러온 2,2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자, 부도엄가 수표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자, 요거는 아예 계정 과목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거죠. 이렇게 통보를 받은 시점에 우리는 이 받으러옴을 없애주고 그 대신에 부도엄과 수표라는 개념 과목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배웠던 기억 나실 거죠. 그래서 자, 바로 분계 들어가면 9월 27일 날 자, 우리가 자, 차변에 자,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이제 우리가 받으러움이 부도가 나서 받으러움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을 없애주는데 요거는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겠죠. 자, 우리 MSM이라는 거래처 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2,2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이 받으럼 대신에 우리가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겠죠. 자, 여러분들 유의하실 게
유의하실 게 이 부도어음과 수표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어음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음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SM에 대한 부도가 나서 우리가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거래는 그냥 요 개정 과목만 바꿔주는 거래죠. 그래서 원래는 바드럼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지금 대손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지금 대손이 났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일단은 이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바드럼 대신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지 이 거래처는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금액은 마찬가지로 2,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죠.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영업부서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영수증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영수증이라고 해서 뭐 대표, 주소, 전화, 사업자,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금액이죠. 금액 얼마예요? 15,000원. 그래서 이 15,000원에 대한 게 이제 우리 신문 구독료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세무일보라는 신문을 봤대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보면 되겠고, 자, 우리가 신문 구독료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회사에 어떤 뭐 책이 필요해서 뭐 책을 구입했다. 자, 이런 것들 신문이나 책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입력을 하면 9월 30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번대냐 800번대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업부서에 대한 신문 구독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서, 즉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처리를 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서 인쇄비 15,000원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5,000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가 중요하죠. 자,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